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이미 일본의 규제를 받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반도체는 근데 원래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의 세계 품목 네.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추가 보복이 되면 규제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실리콘 웨이퍼와 반도체 장비까지 광범위하게 수출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반도체의 전 공정 과정에 일본산 제품이 쓰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1,000만 달러가 넘고 또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을 세분화해봤더니 80개 이상으로 추려지는 상황인데 이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분야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죠. 자, 그런데 윤 기자가 방금 실리콘 웨이퍼를 굳이 이렇게 콕 집어서 언급한 이유는 뭔가요? 네, 웨이퍼란 미세 회로를 그려서 반도체를 만드는 원판 같은 건데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못 해오면 대체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독일 업체와 우리나라 SK실트론이 있지만 아직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고 공정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본산 웨이퍼 의존도도 50%가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 당장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품목인 셈이죠. 이 외에도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에 쓰이는 섀도우 마스크와 또 관련 제품들이 최대 70%까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일본 정부 인사 발언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다고요. 네, 세코 경제산업상 발언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었습니다. 예. 세코 산업상은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대만과 아세안 국가들과 공급망을 정립해야 한다. 일본에는 피해가 없을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급망을 정립해야 한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예.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만과 미국과 중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장기적으로는 고객선을 그 세 나라로 저희들이 전환시키면서 일본은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할 일부에서는 동아시아 반도체 분업 체계에서 이번 사태로 일본이 한국을 따돌리고 대만과 중국 업체와 손잡을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지각 변동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필사의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